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재미도 없지만 꼭 아셔야 될 현재 국가가 도박 문제에 대한 태도, 입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국가가 도박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외부 활동도 많았다고 했죠.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그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국민통합위원회.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민생에 관련된 국민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거. 당연히 도박 문제 들어가고요.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중독 중엔 제가 도박 문제만 들어간 걸로 아는데, 서민 경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한부모 가족, 이런, 그리고 대출 같은 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가가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하는 거 외에 정말 다뤄야 될 그 시대적 배경들을 다루는 기관 같아요.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실 직속 기관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2월 달인가 3월 달에 이제 거기 사무관님한테 연락을 받고요. 어쨌든 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총 14분의 권위 있는 전문가분들이 도박 문제에 관련된 분들, 꼭 치료자만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 중독 전문가인 의사분도 들어오셨고요. 이혜국 교수님도 오셨고, 도박문제관리센터 센터장님, 본부장님 다 참석을 하시고요.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 그 다음에 불법 관련된 그런 어떤 교수님들, 경찰 행정 관련된 교수님도 오셨고, 또 어떤 분 오셨냐면 IT 관련된 카이스트 교수님들, 이런, 그렇죠.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우리가 박멸해야 되니까. 그리고 치료 전문가로서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셔서 한 14분 정도, 청소년 전문가도 오시고요. 상담학 전문가도 오시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해서 국민통합위원회 도박 극복 프로젝트, 아마 유튜브에 치시면 나올 거고요.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지난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참여를 한 4개월 정도 했습니다. 도박 중독 전문가로서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회 때는 저희 이제 내담자들 중에 회복 경험하고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 위주로 참석을 했었고요. 저 역시도 좋은 자리였고, 원래 아시던 교수님들도 있어서 다시 뵈서 좋았고, 또 모르는 분들도 알게 됨으로써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도박 중독 분과가 생긴 이유가, 그 프로젝트가 생긴 이유가, 일단은 도박 중독이 심각하다는 걸 국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박 중독 치유를 전담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있지만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다학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법적인 거, IT 쪽인 것들. 그래서 막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려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국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 도박도 있고 불법 도박도 있고, 그리고 또 성인 도박이 있고 청소년 도박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제일 급하고 급선무고 해결해야 되는,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든 효과를 좀 내보자라고 그 프로젝트가 좁혀졌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정말 치열하게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도 직접 위원장님이 불러주시고,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 그 다음에 군인 도박 관련돼서는 병무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렇죠. 그리고 검찰, 경찰, 불법 도박이니까요. 그리고 금감원, 방송통신위원회, 그 불법 사이트 같은 걸 담당하고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고요. 또 계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이겠죠. 이 법들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목표가 잡혔죠. 청소년 도박을 어떻게든 잡아봅시다. 청소년들을 보호합시다. 살려주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도박을 안 하는 이유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얘기죠.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가가 없습니다. 시작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미 도박 문제가 그거에 비해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이 돼 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죠. 일반 성인 도박도 저희가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청소년 도박 문제가 독버섯처럼 이만큼 커졌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요, 청소년 도박 전문가도 없고 청소년 도박을 다루는 전문 기관도 없고요. 다들 지금 너무 버거워하고 힘겨워하고 잘못된 대처들을 하고 있는 게 결론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은 우리가 목표만 제시하고 끝났는데, 최소한 저희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빨리 신고하면 그날 이게 그 홈페이지 자체가 신고 접수되면 문을 닫게 하고, 그 불법 도박 계좌 사이트를 신고하면 보이스 피싱은요, 그 법이 개정돼서
이제 보이스피싱 계좌하면 그 계좌가 동결되고 묶이잖아요. 그런데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것만 해도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무슨 전기차, 급발진 이런 거 그 피해자가 운전자가 증명하듯이 그 신고자가 이게 불법 사이트고 돈을 거래를 하는 내역까지도 증명이 돼야 그래야만 뭐가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법이 바뀌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가만히 너무 화가 나고 힘들어서 좀 자괴감도 느끼고 생각을 해봤지만 막상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이 도박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할까 고민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세상에 많다고 느껴질 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 숨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도박자분 여러분, 회복자분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문제를 국가에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유일하게 투표권이 갖고 계시니까요. 이 도박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요. 어떤 준비를 하려면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정말 지금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도 본부장님이랑 제가 얘기를 나눠봐도 너무 안타깝지만 진짜 겨우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역부족이죠. 나름대로는 시작할 때는 포부는 있었지만 도박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예로 지금 1336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에서 가족교육, 가족상담이 되게 힘들죠. 가족상담들 왜냐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독자 상담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독 문제는 보호자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 경우에는 그게 그 가족이던 보호자의 교육이 같이 병행되고 한 상담사가 그것을 같은 사례 관리자가 돼서 그 문제를 다루어질 때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각 본부 센터들은 그게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처럼 이렇게 지정지역계 인증기관들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분의 가족들은요, 유료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저한테 받으시려면. 가족 상담은 저희가 서비스 제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쵸? 기왕이면 다른 분들도 다 유료 상담 하지만, 그게 참 많이,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이고, 국가 역시도 난감한 입장이고,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도 알지만 난감한 입장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요구를 하셔야죠. 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회의 시간에 소감 발표를 마쳤냐면요. 정확하게 2005년, 6년도에 제가 회복을 시작할 때 2006년도, 7년도쯤 되겠네요. 그때는 이 나라에 이런 법조차 없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바다 이야기가 한번 큰 사회적 문제가 휩쓸고 지나가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 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럴 때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국가는 합법 도박을 7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강원랜드, 경마, 경륜, 토토, 로또 복권 뭐 이런 거죠. 매출액이 20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선진국들은요. 국가가 운영하는 도박 사업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걸 법으로 지정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과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법안을 몇 번의 국회의원들이 내셔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 엄청난 반대 세력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산업이 죽고 뭐 망가진다. 우리를 도박장 업주로 보는 거냐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정말 그런 공청회나 회의를 하면은요. 한 100대 1 숫자로 보면은요. 100대 1도 넘는 것 같아요. 1000대 1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비교가 돼서요. 거의 소리도 못 냈는데 결국은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논리적으로 맞으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도박문제 예방치료도 생긴 거고요. 1336도 생긴 거고요. 도박 중독이 뇌의 질병이구나도 됐다는 거죠. 거의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 너무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처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되게 그거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 비하면 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좋다.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려면 이제는요
어쩔 수 없이 민주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도박 중독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은요, 어쨌든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선 안 되고, 이제는 이게 사회 문제의 일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비난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따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저와 상담이 필요하고 저 역시도 같이 지내왔던 분들은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청소년 자녀 도박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20대 초반에 도박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사회가, 국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거든요. 선진국을 보면 당연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 사이트는 무조건 없애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너무 탁상 행정에 빠져서 이것에 대한 절차, 책임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요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제는 이런 유튜브나 각 개인의 의견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부 활동이라는 걸 잘 하지 않아요. 상담조차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 센터 운영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렇지만 되게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결국은 이뤄낸 건 없습니다. 뉴스 기사 보시면 정확하게 알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요. 어쨌든 그런 국가에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요, 관심 가져주시라고요. 관심 가져주셔야 목소리를 내시고요, 모임에 참석하시고, 이거는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불법 사이트를 잡아주시고요, 불법 사이트 계좌를 막아주시고요, 특히나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시고, 청소년 전문가를 만들어주시고,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수 있는 전문 기관, 전문 학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건 절대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시는 게 가장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